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반기문 GGGI 총회의장님, 셜린 하트 UN 사무총장 기후행동 특별자문관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 프란체스코 라 카메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사무총장님, 야스민 포워드 이집트 환경부 장관님, 기조연설자이신 조지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님, 그리고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외기빈 여러분, 진심 어린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동 주최자인 녹색기후기금의 야닉 그레마렉 사무총장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측지 못했던 팬데믹이 국민의 안정과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지 전 세계가 뼈아프게 목격 중에 있습니다. 파급력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기후변화도 유사합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검은 코끼리, 즉 누구나 커다란 위험임은 알지만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대응의 시급성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EU의 그린딜, G20 국가들의 탄소 중립 선언 등 주요 국가들의 녹색 회복 정책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물결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오늘 컨퍼런스가 전 세계 및 한국의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외기민 여러분, 한국은 지난 10년간 녹색 성장 정책을 통하여 경제 성장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5년마다 녹색성장 중기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국은 그린 선도국가로의 발걸음을 이어갈 것이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국 정부가 중점을 더 추진하고 있는 3가지 녹색 행동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탄소 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 전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3가지의 핵심 축의 하나가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경제 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2025년까지 73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등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도 인프라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분야의 그린 모빌리티의 육성과 녹색 금융 조성 등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빠르게 진행되는 녹색 전환 속에서 취약계층, 나아가 저소득 개도국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녹색 포용, 그린 인클루시브니스입니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자칫 기존의 회색산업 종사자 계층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질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녹색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양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제조 공정 등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EDCF나 KSP 등 양자 지원, 그리고 ADB와 EBRD 등 국제기구와의 다자 지원 등을 통하여 개도국의 기후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글로벌 기후대응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국제사회가 다 함께 협업하는 녹색협력 그린 코퍼레이션입니다. 올해 9월 7일 처음으로 기념한 푸른 하늘의 날은 한국이 기념일 제정을 처음으로 제안해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의 공식 기념일입니다. 향후에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엔 파리 협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한편 올해 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즉 LEDS를 마련하여 유엔에 제출 예정입니다. 최대의 다자 기후 기금인 GCF의 유치국으로서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GCF는 한국에 설립된 지 약 6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약 62억 불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98억 불 규모의 재원 보충을 통해 기후 관련 사업을 지속 확산해 나갈 것이 기대됩니다. 한국은 지난해 UN 기후행동 정상회의 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GCFP 출범 당시 공유한 1억 불의 2배인 2억 불을 공유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기재부와 GCF는 지난 월요일 공유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GCFP 유치국으로서 한국의 공유 확대가 GCF의 성공적인 재원 보충과 개발도상국들의 녹색경제 전환의 마중물로서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신 스티글리츠 교수님께서는 바이러스는 여건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기후변화도 여건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의 충격은 국경을 초월하여 영향을 미치며 일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녹색전환, 녹색포용, 녹색협력이라고 하는 세 가지 녹색 행동이 전 세계의 녹색회복 정책을 발전시키는 새 바람으로서 기여하기를 바라며 오늘 컨퍼런스에서 지구촌의 그린경제 대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생각과 담대한 비전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와 의미 있는 성과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